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테슬라 모델 3 배터리의 다음 세대 배터리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 퓨처 배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어느 정도 이제 배터리의 테크놀로지가 좀 거의 맥시멈에 도달했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아직은 이제 1년에 한 5% 정도의 이제 발전 속도는 보이지만 이제 드라마틱하게 발전되긴 쉽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물질에 대한 에너지 레벨을 다 파악을 했고 그 사이를 밴드갭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론적 수치들이 다 개발돼서 사실 특별히 어떤 깜짝 놀란 배터리가 나오기는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딜리버리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좀 더 발전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 세상에 이제 완벽한 배터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만족시키는 배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너무 다양해서입니다. 에너지 덴시티 당연히 높으면 좋죠. 그렇지만 에너지 덴시티가 높으면서 안정성도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쓰이려면. 또한 안정성만 높을 뿐만 아니라 템퍼레이처도 지금 겨울 같은 데서는 되게 열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용량도 많이 쭈그러들고요. 그리고 볼티지도 높아야겠죠. 볼티지도 높아야지 출력을 많이 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다 만족시키려면은 그런 배터리는 사실 이제 좀 존재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은 각각을 잘 버무려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를 하느냐가 지금 현재 최대 관건입니다. 그래서 one size fit 모든 걸 만족시키는 배터리는 없다입니다. 굉장히 배터리 내에 보면 다양한 물질들이 쓰이게 되고 에노드에는 거의 그라파이트가 쓰인다고 하지만 뭐 캐소드만 하더라도 정말 다양한 물질들이 쓰이고 있거든요. 사실 에노드도 좀 더 다양한 물질들이 쓰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캐소드가 좀 더 다양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거의 모든 현재의 주목받는 메인 배터리를 다 알아봄으로써 테슬라의 배터리 발전 과정을 좀 더 이해하고 이런 주요한 테크놀로지가 있다라는 걸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이제 특허를 냈는데요. 그게 사실 일렉트로라이트에 대한 겁니다. 그 일렉트로라이트를 이해하려면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래 리티움 아이온 배터리에 이 리티움이 왔다리 갔다리 에노드랑 캐소드 그러니까 음극과 양극을 왔다리 갔다리 하려면 일렉트로라이트이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 미디엄 그 매개체를 통해서 리티움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일렉트로라이트이 솔루션입니다. 솔루션인데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는 말 그대로 그걸 솔리드로 바꾼 겁니다. 왜 솔리드로 바꿨냐면 아무래도 액체보다는 솔리드가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전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경로로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쉽게 이해하면 정말 다양한 경로로 이 열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솔리드 스테이트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거를 좀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징에 있어서 다운사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 덴시티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입니다. 근데 이 솔리드 스테이트의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이 레이어들을 캐소드와 에노드를 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안까지 고체다 보니까 그 안까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액체가 전 영역을 이렇게 화학 반응을 원활히 하기가 더 쉽죠. 그래서 테슬라가 특허를 낸 게 말씀해 주신 화학명이 굉장히 긴데요. 여기 보면 뭐 다이아자졸론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나이트릴 설파이드 이런 새로운 일렉트로드를 써서 액체인 그런 장점도 유지하고 약간 솔리드 스테이트 비슷하게 이제 사이클이나 안정성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일렉트로라이트를 이제 특허를 냈고 원체 논문을 보면 뭐 사이클이 1000번도 가기 전에 이렇게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는데 이거 보시면 농도가 뭐 1%, 2% 요 정도만 넣는 겁니다. 이걸 많이 넣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많이 넣으면 아까 그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의 단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1, 2% 이렇게 섞어서 약간의 양쪽에 이제 장점을 취하겠다는 거죠. 이 그래프보다는 사실 이걸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모델 S 배터리들은 그러니까 뭐 1000사이클 좀 넘어가면 이제 디그레데이션이 빨리 시작됐다면은 저런 일렉트로라이트를 개발해서
중간에 산화막이라든지 저런 좋은 일렉트로라이트 써서 그런 부작용을 좀 더 최소화하면서 그 원래 그 고체에 있던 장점을 좀 가져오겠다는 것. 다음으로는 이제 나트륨 배터리인데요. 영어로는 소디움 배터리인데 이것의 목적은 리튬이 옛날에 고갈된다 해서 이제 비싸질 걸 대비해서 소디움으로 만든 거거든요. 나트륨으로. 이 배터리를 보면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를 리튬 이온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걸 이제 나트륨으로 바꾸는 거죠. 나트륨이 워낙 싸니까요. 소금으로부터 얻을 수 있고 뭐 바닷물을 전기 분해한다든지. 그치만 리튬에 비해서 에너지 덴시티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리튬 뭐 인산철 뭐 이런 배터리가 좀 리튬 계열에서 에너지 덴시티가 좀 낮은 편인데 이거보다도 나트륨이 좀 낮은 편이라서요. 그러니까 경제성은 있으나 이제 에너지 덴시티가 떨어져서 요즘은 좀 시들시들하게 진한 리튬 아이온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원석에 대한 리튬 여기 보면 카보네이트 가격인데요. 이거 보시면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다가 뭐 고갈되네 그래서 이때 이제 막 나트륨 연구를 막 했는데 그 지금 어떻게 됐죠? 이게 막 떨어지죠.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제련 기술이 부족해서 그랬지 제련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광산이 발견되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히토류지 이제 히토류가 아닙니다. 이거 쉽게 구하다 보니까 가격이 거의 지금 거의 4년 지금 3년 전 지금 거의 4년 전으로 회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배터리 시장이 커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리튬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가격이 훅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이제 그나마 있던 경제성도 이게 딱히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라펜 배터리입니다. 말이 그라펜 배터리지 사실 그라파이트 배터리고요. 그 그라파이트 안에 이제 층층이 이제 카본이 아토미컬리 이제 원자 단위로 굉장히 얇은 막으로 이제 여러 개 쌓이는데 그 하나하나가 그라펜입니다. 이 마케팅이고요. 사실 그라파이트 배터리에 더 가깝고요. 근데 그라파이트 배터리를 알려면 그 전에 이제 실리콘 배터리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용량을 늘리는데 실리콘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지금 실리콘만 넣으면요, 이거 보시면 기존에 지금 그라파이트를 쓰는 배터리에 비해서 거의 용량이 10배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는 배터리에 거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거의 최소 5배, 한 7배? 실리콘을 넣으면은 그 정도로 용량이 상승합니다. 그럼 주행거리도 엄청 늘겠죠. 근데 왜 안 쓰냐? 이 보십시오. 사이클 인덱스인데 이게 벌써 사이클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더니 한 100번 넘으면 벌써 여기 와 있죠. 1000번은 카긴커녕 한 이 뒤가 지금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하는데 한 200번만 가면 그 빵으로 수렴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라파이트는 굉장히 스테이블합니다. 굉장히 용량을 좀 늘려주면서 굉장히 스테이블합니다. 또 다른 데이터를 보면 저 실리콘 필름으로 쓰게 되면은 너무 디그레데이션이 빠르니까 여기 보면 나노 실리콘이라든지 이렇게 복합체 실리콘의 복합체를 써서 늘린다 하지만 이런 지금 논문에 나오는 데이터들 보면 사이클 넘버가 100을 논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처음 용량은 무지무지 좋지만 이게 재사용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금방 디그레데이션, 그러니까 열화가 굉장히 빨리 오고 굉장히 용량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그라파이트의 이 사이에 이런 리튬 이온을 넣기가 좀 힘든데 이걸 만약에 아주 얇게 만들어서 그라펜을 여러 층으로 해서 그걸 하나하나를 캐소드든 에노드든 그 사이에 이제 만들어서 그 리튬을 거기다 넣어서 이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용량을, 그러니까 기존의 그라파이트는 한 10% 정도 있는데 그거를 얇게 여러 개를 만들어서 단면적으로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튬을 왕창 받게 그렇게 하면 용량도 늘릴 수 있고 꽤 실리콘만큼은 아니지만 꽤 늘릴 수 있고 그라파이트의 안정성도 가져올 수 있으면서 아무래도 리튬을 수용할 수 있는 단면적이 늘다 보니까 패스트 차징이 가능합니다. 요즘 급속 충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빨리 충전되면 진짜 기름 차듯이 차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라펜 배터리의 장점은 엄청 빨리 충전시킬 수 있고 실리콘만큼은 아니지만 현재 쓰는 그라파이트에 비해서 용량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펜이 워낙 얇고 가볍고 잘 휘고 그리고 그라펜 자체가 온도에 잘 견디기 때문에 거의 꿈의 배터리죠. 예, 문제는 이렇게 이건 지금 사실상 그라펜 배터리라고 해서 보십시오. 이게 층층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라파이트입니다. 그라파이트. 얇은 그라파이트죠. 그걸 구현하는 게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라펜을 얇게 이렇게 적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그라펜에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뭐 케미컬 베이퍼 디포지션 방법이라는 여러 방법이 많은데 퀄리티가 이게 아주 높은 퀄리티의 그라펜을 얻으려면 무지무지 힘듭니다. 반면에 로우 퀄리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정도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상 그래파이트에 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의 연장선상으로 저렇게 아주 얇은 이런 아토미컬리 thin 레이어를 이용해서 이제 배터리를 좀 이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학교에서 셀 단위로 연구하는 중이고요. 대량 생산의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리하듯이 모든 걸 만족시키는 배터리는 없고 여기 보면 실리콘은 무지막지하게 좁으나 내구성 문제가 있고 그래파이트를 어떻게든 이제 그라펜화 해가지고 이제 이걸 좀 따라잡으려고 하고 실제로 에너지 덴시티는 그동안 이렇게 많이 이제 다양한 물질들이 있고 지금 제가 전 영상에서 요 NMCA나 NCA 이런 것들은 다 말씀드렸죠. 이건 뒷자리 번호는 다 이제 비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보면 LMO랑 NMC랑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만 아직까지도 다양한 배터리를 쓰는 이유는 온도, 뭐 내구성, 그리고 화재 위험 여러 가지 우리가 배터리를 평가하는 데서 다양한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각자의 입맛에 맞게 쓴다는 거죠.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과 연구원들이 땀을 흘리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최소한 5% 정도의 증강은 오버롤리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근시일 내는 아니지만 먼 미래에 충분히 좋은 배터리가 나올 것 당연히 저는 예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어떤 자율주행의 기술 능력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엔 제가 테슬라 웨이모만 했는데 현대나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